누가 뭔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옆에서 아 나도 공감해 맞아.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생각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야 하면서 엄청 얘기야?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네.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나 이런 거 잘. 이렇게 청년부랑 네. 이쪽에 있는 콘칩 같은 꽃이 가깝고도 먼 그런, 가깝고도 멀어. 그런 존재이고요. 네. 제가 바라는 청년부의 정체성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친목을 다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좀 신앙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가깝고도 멀다는 거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지난 6개월 전에는 부탁하는 개념으로서 청년들이 좀 많이 대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수련을 해야 되는데 스텝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찬양 집회를 해야 되는데 스텝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같이 일을 하는 존재로서 만났단 말이죠. 근데 제가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청년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보람이 있다거나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하나같이 다 지쳐있고 이게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음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부탁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를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부탁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이 신입생 친구들을 아시겠지만 제가 각 부서에게는 죄송하지만 교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스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됐다고 무조건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교사를 하는 걸로 좀 요청을 드리곤 했어요. 근데 이제 담당 사역자나 그 위에 청년들은 서운할 수도 있죠. 당장 사람이 급하고 나는 20살 때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질투하는 시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바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우겨넣기 하는 건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넣어서 지치고 빠지고 하는 모습이 이제 좀 중단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모습은 봉사를 물론 해야 되지만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준비가 되고 예배자로서 바로 선 사람들이 파송을 받는 개념으로 각자의 역할로 흩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교사든 성가대든 방송실이든 이 청년부에서 준비가 된 사람들, 예배자로 바로 선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청년부란 뭐 한마디로 딱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신방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 청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동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질문, 청년부의 어떤 정체성과 바램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고 그리고 재정비되고 그리고 뭔가 준비되는 그런 집 같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쉴 수 있고 어디 여행 갔다가 집에 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공동체, 언제 어딜 갔다 와도 청년부에 오면 되게 편안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결국 또 제가 지목을 해야 돼요. 몇 가지 단어들을 적었어요. 하나는 선생님, 보호자, 후배, 사역지, 친구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진짜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좀 기다려주는 느낌으로 좀 청년부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보호자,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한때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제가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갈까? 또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청년부에 있어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애정은 없고 청년부에 대한 애정은 없지만 그 청년들에 대한 애정은 있었거든요.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남다 보니까 청년부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청년부에 적응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적인 의미보다는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서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곳이 저에게 어떤 사역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끔 뜬금없이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좋은 거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제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동아리에서 뭐 재밌는 거 경험해보면은 이런 거 청년들이 하면 재밌겠다 해서 가져오기도 했었고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정체성, 바램 이런 거는 안전하고 진실하고 운동성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거든요. 이 안전하고 진실하다는 거는 사실 뭐 밖에 이제 사회생활이나 친구들 만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내 친구에게 이런 걸 나눠도 될까?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좀 더 친밀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진실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안전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진실되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성 있는 공동체는 좀 자발성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청년 세대 공급처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청년부라는 이름을 붙인 게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들 안에서 고민하고 가지는 시각이나 시선들이 청년 세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선이나 시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은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그런 영적인 갈급함들을 적절하게 청년들에게 맞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에게 청년부란 고향집이다. 고향집? 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긴 했는데 밖에서 지치고 이리저리 치여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청년부에 있으면 막 편안하고 특별히 뭘 안 해도 힐링이 되고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정체성, 바램은 이것도 거창한 거 없이 제가 느끼는 마음들을 모두가 느끼는, 모두가 그냥 자기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사회에서 힘들었던 걸 여기서 막 풀고 다시 새로 나아갈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청년부는 부피처라고 적었습니다. 비비처? 네. 왜냐면은 부피처? 여기서 비비처라고 들었어요. 부피처? 네. 삶을 살다 보면 계속 경쟁하고 계속 올라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내가 경쟁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모습을 그냥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피처라고 생각을 했고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개월만 느꼈던 청년부는 저한테는 시험지 같았어요. 시험지란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풀면은 쉽기도 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적었고요. 주변에서 누가 시켜서 들리는 예배가 아니고, 시켜서 하는 청년팀이 아니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할 때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저에게 청년부란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첫 번째는 좀 알다가도 모르겠는 곳이라고 생각해봤는데요. 그동안 청년 사람들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은 꽤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한 번씩 얘기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가야 되는 곳이다. 두 번째는 제 2의 집. 집이라 하면은 편안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나한테 뭔가 편안함을 주는 공간? 이어서 그리고 제 2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정체성은 조금 맞춰가는 청년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20대부터 30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 사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방향도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각이 좀 달라서 이런 생기는 트러블이나 아니면 좀 맞춰가기 힘든 부분들을 다 온전히 맞춰갈 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맞춰가는 청년부를 청년부에 정착합니다. 걸음에 맞춰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움이라는 선택을 청년부 올라온 지 6개월 됐는데 압박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찬양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즐거움이라고 선택을 했고 내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바람은 이제 민원이 적거나 많거나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계속 이런 예배나 활동 같은 게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인원이나 뭐 찬양팀 인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다 갖춰진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존재한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유지가 됐으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교수님. 알겠습니다. 박수해주세요. 뭔가 옷장이다. 왜냐하면 그 옷장을 열면 잠시만요. 제 집중 안 하시는데 저쪽 범지윤이랑 저기 안 아니 하시는데. 아니 받고 있어요. 옷장.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옷장. 아 오케이. 왜 저래? 옷장이다. 왜냐면 옷장을 열면 여러 가지 옷이 있듯이 여러 명의 집중 안 하는. 야야야야야. 아 집중해. 여러 가지 옷이 있듯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옷을 고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옷만 고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청년부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가 친했던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약간 제가 싫어하는 옷은 잘 안 입게 되듯이 안 친했던 사람들하고는 약간 교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에겐 옷장이라고 했고 제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바람은 목사님이 그 예배할 때 서로 위해 막 기도해주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막 학생부 때처럼 되게 선뜻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청년부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뭔가 기도해줄 사람이 진짜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진짜로 진심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주세요. 사실 저는 여기 청년부 함께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 제목이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으로도 저는 청년부를 위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야겠다는 좀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정체성은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들을 여러분들 다 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근데 사실 이게 나이대들 보면은 제 첫 사역이 이제 학생부였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22가지 애들이거든요. 근데 다 그때 아이들 학생들 같고 어떻게 보면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또 저의 청년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힘들다가도 나는 남들이 모르는 보물을 발견했지 그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전도사님이랑 같이 여기 온 지 오히려 제가 더 얼마 안 돼서
나에게 청년불안이라는 말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같은 청년이지만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이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청년인데 나의 이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교회에서 다니시는 모습들, 예배 드리시는 모습들, 또 봉사해주시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그대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 꿈들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자석이랑 동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석이라 쓴 이유는 결국 아무 이유 없이 결국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 장소에 이끌리게 되는 곳이 저에게 청년부라고 느꼈어서 자석이라고 했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그림과 숫자처럼 지난 6개월간 저에게 청년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면과 신앙심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계속 공존해 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힘들어 하다가 이제 저번에 피드백하고 나서 좀 많이 해소가 돼서 저에게 청년부란 동전이랑 자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부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색하지 않고 자유로운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정체성과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살 청년 때는 안 나온 분들 이름이랑 얼굴이 넣지 않아요. 사실 만나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조금 어색한 게 많아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뛰면은 뿌듯하고 뭔가 좋고 이런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벽이 약간 있다? 그러니까 그 벽 하나를 뚫면은 다들 친해지겠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뜻 하기는 그렇고 뭔가 안 친해지기도 애매하고 막 그런 느낌? 바램은 이러한 두 가지를 놓고 좀 많이 서로 기도하고 예전처럼 뭐 서로가 막 어색하지 않고 좀 어렵지 않고 오고 싶은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아직도 좀 어색한데 좋은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청년만의 것이다 라고 썼는데 그 이유가 청년부의 애정을 가지고 청년부에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이 청년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청년의 시기라는 시기에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만의 것이다 라고 썼고, 청년들이 저도 포함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을 함께 좀 나누고 키울 수 있는 곳이고,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좋겠고, 좀 더 소통이 되는 청년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소통이 막 꽉 막혀있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앞선 청년들이 말해줬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내가 이 얘기를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좀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전체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댁과 같다고 썼는데 이게 찾아뵈면 좋고 반갑고 편안한 느낌, 이제 바빠서 자주 못 가는 그런 듯한 느낌, 그런데도 노력하면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도 있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이 끊기고 멀어진 친구지만 만나고 놀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밌고 편하고
이런 게 저에게는 청년부지 않았나 싶고 방금 떠올린 건데 전 알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바가 힘들잖아요, 일이. 아, 가기 싫은데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 그게 저는 청년부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재밌게 알바해서 이런데 사용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약간 신나게 알바하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청년부를 다니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바램은 좀 많은데 지금 뭐 상황이 약간 좀 침체된 상황 이런 거 있어도 서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 요즘 얘가 이렇다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식이나 이런 걸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 멘티 느낌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습관이죠, 습관. 이게 매번 회장이 되기 전에도 계속 생각은 했지만 왜 내가 청년부를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계속해서 예배를 나오는 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나와왔으니까 계속해서 예배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지난 6개월 피드백햄은 근데 지난 6개월 피드백하려면 임기가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용납되고 좀 더 믿음을 신앙을 좀 더 간구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운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얻은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동아리에서 얻은 것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전 개인적으로 느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그냥 그런 점들을 다 하나씩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보듬어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이러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참 이 질문이 언제나 어려워요. 제가 횟수로 청년부를 함께 해온 지 이제 14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참 정의하기 어렵지만 제가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참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곳이 저에게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참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즐겁게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즐겁게 있고 참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어려워요. 이 질문을 얘기하기까지가 솔직히 저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청년부에 대한 마음이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이 언제나 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전 여러분들이 참 좋고 저는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정체성과 바램과 어떤 사명은 계속 이런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즐겁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년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바램들 같은 거. 참 감사한 거는 언제나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청년부의 모습들을 언제나 바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은 최고예요. 청년부 예배 나오고 싶긴 한데 마음이 있는데 걔네
어색한 느낌도 있었고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들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나이 때문인가 아무래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괜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부터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저기 교회 나오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이 상관없이 예배에 나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래. 저희로서는 상수청년이 이렇게 청년부 활동에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원이자 일환임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상수청년 힘 닿는 데까지 저희랑 계속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함께 즐겁게 교제하면 좋겠다. 그게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생된 저희가 또 상수청년에게 조금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상수청년도 다가오는 청년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수청년 항상 상동에서 버스 타고 오고 가며 하시는데 앞으로 즐겁게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너에게 네.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몸은 안 따라주는 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교회를 많이 안 왔는데 청년부는 그래도 왔던 것 같은데 이제 마음으로는 가야겠다 하는데 알면서도 토요일에 약속 잡고 토요일에 나오는 거 알면서 그 시간대 되면 막 자고 있고 항상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청년부의 바람은 모두가 그냥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예배를 기획했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편안하고 라이트한 얘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센치해져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청년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우리 상수 청년 해주신 것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게 참 제가 기획했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자화자찬을 좋아하고 싶고요. 종종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이렇게 형식을 좀 바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비빔밥이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기도 있고 당근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밥도 있고 한데요. 그걸 따로따로 먹으면 사실 참 별 맛 없는 존재들인데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맛있게 비벼지면 또 참기름까지 딱 이렇게 주어지면 참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함께 한다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살 신입생부터 우리 가장 어른 되는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다른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비빔밥이라는 청년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계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있었던 조금의 마음의 벽들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 한 번씩 서로에게 인사해 주시고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 주시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청년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